한국탐정사무소의 탐정 CC 그리고 과학의 집합체인 인공지능 모래라는. 네, 오늘은 예술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사연 때문에 인공창의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계가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지, 기계에게 창의성을 알려주기 위해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덧셈의 원리만 알면은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3은 4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덧셈이라는 학습을 하는 거죠. 알파고처럼요? 그쵸? 이제 뭐 사람보다 알파고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깜짝 놀랐던 거고요. 하지만 세상의 90%는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정보 중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10%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90%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예술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뭐 깊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우리는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력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3살짜리 아기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아는데 세계의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50년 넘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도 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요, 사람이 판단 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저건 뭐다, 저거는 이걸 거야, 아 저건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인지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어낼까 고민했던 쪽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공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론은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코헨이 세상을 바라보고 코헨처럼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활동했던 최초의 컴퓨터 화가예요. 이 그림들은 모두 아론이 그린 거고 전시도 했어요. 컴퓨터 음악가도 있습니다. 바로 M인데요. 데이비드 코프가 15년간 10만 줄의 컴퓨터 보호를 작성해서 만들었고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교향곡과 같은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요. 에미는 모차르트 생애에 작곡한 41개의 교향곡을 학습, 분석해서 모차르트가 죽고 200년이 되는 해에 그가 모차르트 컴백 앨범을 내놨어요. 물론 에미가 작곡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죠. 최근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15년 7월 구글에서 발표한 딥드림 프로그램은 딥러닝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기존의 그림들을 학습시키고 사진을 넣으면 어떤 작가든 그 작가의 화풍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합성하고 추상화로 그려내기도 하고요. 딥러닝의 이미지가 약간 약을 빤 듯해서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공개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미술관, 델프트 공대가 콜라보를 해서 18개월 동안 작업한 건데요. 17세기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의 초상화 작품 346점을 딥러닝 기술로 분석했고 그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여 작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도 했어요. 마치 그림의 붓터치까지 느껴지도록 말이죠. 전문가들도 이 그림이 모작인지 진짜 작품인지 착각했다고 한다는. 그리고 다음은 2016년 6월 구글에서 발표한 마젠타인데요. 먼저 사람이 간단하게 음악을 연주하면 그것을 바로 학습해서 또 응용해서 비슷한 코드의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또 인간이 받아서 연주하는 식의 연주를 협업하는 인공지능이에요. 함께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사람이 연주한 것을 인공지능이 공감하고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들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옛날에 어쿠스틱 기타를 전자악기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실직을 하게 될 거라고 되게 두려워했었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자악기로 만들어진 어쿠스틱 기타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전자악기가 내는 그 낯설고 날카롭고 거친 음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공학자들은 이런 소리를 없애야 될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악가들은 그런 데서 오히려 새로운 매력을 느낀 거죠. 사람들은 어떤 장르의 노래든 그냥
춤추면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음악이나 작품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라면 이렇게 기술과 협업을 해서 더 신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난번에 의뢰를 보내줬던 디자이너에게 미래의 디자이너 혹은 미래 예술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왜 그리느냐 하는 이슈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도구가 어떤 것이든 본인만의 관점과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시대에서도 살아남는 필요한 예술가 혹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때문에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 수평적인 사회 구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에서 만나요. 안녕! 문제가